안녕하세요. 부자 오빠입니다. 요즘에 미국 증시, 국내 증시 할 거 없이 변동성이 장난이 아니죠. 뭐 삼성전자만 해도 저번 주에 5% 급등을 했었다가 다시 또 반납을 했습니다. 드디어 이제 바닥을 다지고 올라가나 싶었는데 뭐 갑자기 오미크론 변종이 또 나오고 미국 채권 금리가 급등하고 한국은행에서 금리 인상을 하는 바람에 주가가 지금 또 출렁이고 있습니다. 그 잘 나간다던 미국 주식도 금요일에 3대 증시가 2% 넘게 다 폭락을 했습니다. 지금 분위기로만 보면 거의 최근 들어서 아마 최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항상 지금처럼 최악의 분위기일 때가 저가 매수 기회였던 적이 많았죠.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절망적인데 지나고 나면 그때가 기회였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분위기도 거의 최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와중에 연말에 삼성전자 사라 이렇게 매수를 부추기는 리포트들이 요즘에 은근히 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뭐 아무 근거 없이 이렇게 얘기하진 않겠죠. 증권가가 말하는 연말에 삼성전자를 매수해야 되는 이유 두 가지에 대해서 오늘은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역시 D램 얘기가 먼저 나오고 있죠. 지금 D램 현물 가격이 반등하면서 반도체 경기가 저점을 찍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D램 얘기를 할 때 현물가와 고정가로 구분을 해서 말을 하는데 현물가는 한마디로 현재 실제로 거래되고 있는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고 고정가는 큰손 고객들과 가격을 고정시켜 놓고 대량으로 거래할 때 적용하는 가격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고정가는 현물가를 따라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현물가는 고정가의 선행 지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D램 현물 가격이 반등했다는 얘기는 이제 조금 있으면 고정가도 가격이 오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D램 매출에서 90%가 고정가로 거래가 되고요. 10%가 현물가로 거래됩니다. 고정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뜻이죠. 그런데 현물가가 지금 반등하고 있으니까 매출에서 가장 중요한 고정가도 이제 조금 있으면 오를 수도 있겠구나 하는 기대감이 슬슬 작용이 될 거란 얘기입니다. 통상적으로 주가는 항상 선반영되는 경향이 있으니까 고정가가 오를 수도 있다는 기대감에 주가는 상승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지난 7월 고점을 기록하고 나서 D램 현물 가격이 거의 뭐 46% 가까이 빠졌었거든요. 굉장히 많이 빠진 거죠. 그런데 다행히도 이번 달 들어서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정 가격 대비 14% 낮기 때문에 아마 내년 상반기에도 고정가가 좀 빠질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 근데 이건 충분히 예상했던 일이기 때문에 이미 주가에 선반영이 됐을 겁니다. 오히려 가격과 주문량이 지금 기존 예상을 상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생각했던 것보다 최악은 아니네. 이런 분위기가 지금 감지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당분간 D램 가격이 조금 더 빠질 수는 있겠지만 이건 충분히 예상했던 일이고 오히려 현물가가 생각보다 빠르게 반등하면서 고정가도 상승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올해 말에 주가도 저점을 찍고 반등하지 않겠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요즘 빼놓을 수 없는 주제죠. 바로 메타버스입니다. 미래 먹거리로 가장 유력하게 꼽히고 있는 메타버스 생태계 구축에 당연히 반도체가 핵심 인프라가 될 것이고요. 이 반도체 중에서도 삼성전자가 잘하는 게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반도체인데 클라우드, 5G 엣지 컴퓨팅, 뭐 헤드셋 이런 핵심적인 요소들의 고사양 그래픽과 고용량 반도체가 필수입니다. 고사양 그래픽은 엔비디아나 AMD 얘네들이 주력으로 하고 있는데 엔비디아 칩셋을 삼성전자 파운드리에서 또 지금 제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1차적으로 삼성전자 파운드리에서 수혜를 볼 수 있고 이 그래픽 카드에는 그래픽 메모리가 반드시 탑재돼야 됩니다. 이 그래픽 메모리가 바로 메모리 반도체 중에서도 D램에 해당이 되는데 이 분야에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이 가장 큰 수혜를 보게 됩니다. 여기서 또 끝이 아니죠. 메타버스에 관련된 모든 IT 기기에는 반드시 고용량 메모리가 또 탑재가 돼야 됩니다. 여기서 메모리도 두 가지로도 나눌 수가 있는데 데이터를 임시로 저장하는 D램
그리고 클라우드 서버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를 반영구적으로 저장하는 낸드 플래시. 이렇게 크게 또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영상을 찍고 편집을 하고 나서 유튜브 서버에 올리겠죠. 그 유튜브 서버에 해당되는 게 바로 낸드 플래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낸드 플래시를 기반으로 만든 저장 장치가 바로 SSD고요. 이걸 기업용에 특화시켜서 만든 SSD가 바로 기업용 SSD입니다. 옛날에는 하드디스크라고 해서 소음도 크고 뭐 전기도 많이 먹고 열도 많이 나고 무겁기도 또 무겁습니다. 이렇게 비효율적인 장치를 많이 썼었는데 금속 완판에 데이터를 기록하는 원리였거든요. 뭐 스펙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이 금속 완판이 뭐 1분에 5400바퀴, 7200바퀴, 많게는 10,000바퀴, 아주 스펙이 좋은 건 12,000바퀴에서 15,000바퀴까지 이렇게 회전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가 기록되는 금속 원판을 모터가 계속 돌려주다 보니까 당연히 뭐 전기도 많이 먹고 소음도 크고 여러 가지가 굉장히 비효율적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언젠가부터 낸드 플래시가 고용량화 되면서 아예 모터가 필요 없이 그냥 반도체에 직접 데이터를 기록을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낸드 플래시라고 보시면 되고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USB 메모리 있죠? 그 USB 메모리가 바로 낸드 플래시입니다. 그리고 블랙박스에 있는 메모리, 우리 디지털 카메라에 들어가는 뭐 SD카드나 마이크로 SD카드, 이것도 다 낸드 플래시입니다. 카메라를 생각해보면 이해하기가 쉬우실 겁니다. 카메라를 내가 찍고 나서 언제든지 사진을 찾아서 인화할 수도 있고 내가 일부러 지우지 않는 이상에는 계속 데이터가 유지됩니다. 지금 제 채널에 있는 영상도 제가 일부러 지우지 않는 이상 계속 보존이 되겠죠. 자, 이렇게 내가 데이터를 일부러 지우지 않는 이상에는 전원이 차단돼도 데이터를 유지하는 반도체가 바로 낸드 플래시고요. 이 낸드 플래시는 메모리 반도체의 일종입니다. 이 낸드 플래시가 주로 어디에 많이 쓰이냐? 뭐 아마존 웹 서비스, 구글 클라우드 서비스,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스마트폰 저장 장치, 메타버스용 헤드셋, 5G 엣지 컴퓨팅 이런 데 다 들어갑니다. 한마디로 메타버스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게 바로 메모리 반도체라는 거죠. 지금 메타버스가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데 향후 5년 이내에 이 메타버스용 헤드셋이 10배 성장한다고 합니다. 이 메타버스용 헤드셋은 스마트폰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메모리 탑재량이 필요한데 2022년 애플이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하면 이때부터 폭발적인 성장이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2022년이면 당장 내년입니다. 지금 뭐 11월도 다 갔고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죠, 올해는. 그럼 게임 끝난 거죠.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할 테니까 메모리 반도체 수요는 늘어나고 삼성전자는 굉장히 큰 수혜를 보게 될 겁니다. 우리가 그토록 지겹게 듣고 있는 그 유명한 선반영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이 주가가 오를 만한 타이밍이라는 겁니다. 이미 10개월 동안 주가 조정도 충분히 받았고 앞으로 메모리 반도체 수요 증가로 가격도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4분기가 삼성전자 비중을 늘리기에 좋은 시기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논리적으로 전혀 오류가 없죠. 충분히 합리적이고 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전망은 좋은데 문제는 지금 뭐 금리 인상 이슈라든가 오미크론 변종이 큰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실적 좋고 전망이 밝아도 작년 2, 3월처럼 바이러스 문제가 심각하면 주가가 폭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외부적인 변수도 고려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상은 이쯤에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